즉 부모를 일찍 떠나서 고향을 일찍 떠나서 객지에서 생활을 해서 자수성가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 사주 형국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가 친척이나 부모 형제랑 같이 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안녕하세요. 백화함의 수정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974년생 우리 50세 호랑이띠가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초년, 중년, 말년을 가지고 또 살아왔는지 한번 여쭤볼 건데, 일단 우리 50세 되신 호랑이띠 분들은 이 초년의 인간관계는 좀 어떻게 가져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앞장섰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뒤따랐을 것이고, 이거예요. 대장 아니면 쪼령. 예, 쉽게 표현하면 이게 한 우두머리가 앞장을 서서 나를 따르라 이러면 이거 골목대장 같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같이 놀고, 이런 개구진 행동들은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성향이 좀 강한 분들이 많잖아요. 갑인생들이. 네. 호랑이 띠다 보니까 성향이 강해서 여자든 남자든 한 그 무리에서, 그 단체에서 내가 왕이다, 내가 주도할게, 내가 대장할게, 그러면 그 대장하고의 그런 대장하고 또 다른 그런 기운이 있는 그 사람하고 다툼이 있었을 때 거의 대부분이 갑인생이 앞장섰을 거란 얘기예요. 네, 그 정도로 리더십이 강해요. 좀 진취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인간관계에서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크게 뭐 다툼 이거보다는 잘 이끄는 성향? 네, 그런 성향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예, 이 호랑이띠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그래요. 한번 싸우면 피터지게 싸우거든. 네. 그런데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면 세상에 이거 너 진짜 뭐 가스르게 다 빼줄 것처럼 너무 친숙한 거야. 요게 조금 극명하게 조금 갈라져요. 그런데 이 성격이 더 어울렁 그냥 어우러지는 성격이다 보니까 크게 선을 긋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달별로 또 별다른 이제 그 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달에 따라서 틀리지만 어쨌든 간에 이 50의 이 갑인생의 성격의 유년 시절은 그래도 골목대장이었을 것이다. 예, 인간관계는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럼 이분들 이 초년에 부모님과의 인간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가져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부모와의 관계.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또 조실 부모도 있으신 분들이 좀 꽤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타향살이, 즉 부모를 일찍 떠나서 고향을 일찍 떠나서 객지에서 생활을 해서 자수성가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 사주 형국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가 친척이나 부모 형제랑 같이 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객지 생활을 하실 분들이 좀 많았을 것이다. 왜냐면 참 이 성향에 따라서 그 띠에 따라서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요. 오래 머물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항상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이 분의 그 성향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보통 역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역마가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오랫동안 고향을 지키면서 부모님 형제하고 같이 오랫동안 있는 그런 분들은 극히 조금 드물어요. 많은 곳을 다니시고 많이 돌아다니시고 그리고 이 조금 리더십이라든가 그런 우두머리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나 개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예. 어떤 분들. 그러면 이 중년에서부터가 또 인간관계가 또 되게 많아지는데, 그렇죠. 이분들 중년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좀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져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분도 계신데 이분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한 번 내가 무너진다 해서 이분은 주저앉지는 않아요. 7.8개라고 해야 되나? 넘어지면 또다시 오뚜기 같이 일어나요. 여러 번 그렇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주저앉지 않아. 또 한 번 하면 되지. 또 한 번 하면 시작을 하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스스로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성향 자체는 굉장히 진짜 지극히 여자분도 그렇고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남성적으로 그런 남성적인 그런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진취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에서 내가 이 정도로 약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아마 자존심이 워낙에 세서 그런 것들을 은근슬쩍 아마 많이 어필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감도 많죠. 좀 고독한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나눠줘라 해도 이분은 그냥 자기가 짊어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 일을 편하게 갈 수도 있는데 그냥 만드는 거죠. 내가 예,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옆 사람이 힘들어 보면 내가 조금 도와주면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 텐데 좀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있고 그리고 한번 의리는 있지만 한번 내 사람이라면 이분들은 끝까지 가지만 날 배신하고 진짜 날 힘들게 한다라고 딱 마음 등을 돌리면 이분은 칼이에요. 안 봐요. 그런 분들이 좀 많죠. 다는 아니겠죠. 네. 네. 이분들 이 배우자와의 관계는 좀 어떻게 좀 되시는 분들이 좀 많나요? 일부 종사를 하시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일부 대체적으로 보면 일부 종사가 조금 힘들기는 해요. 예, 힘들기는 하지만 내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가 오냐에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평생 100년 해로를 하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하고 마주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갈라서죠. 누구 만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이거는 맞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래요. 이게 좀 쉬운 성향을 가진 분들은 아니에요. 이 갑인생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분을 잘 받아주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잘 받아준다고 하면은 이게 다독다독 거리면 그냥 그대로 이어져 갈 것이고 그러지 않고 내 기본적인 그런 성향들 있잖아요. 내 성격대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상대방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근데 이게 여자분일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 여자분이 갑인생들은 그래도 상대방을 많이 다독거려 주려고 많이 애를 써요. 이 남자 여자 틀리기 때문에 많이 애를 쓰는데 남자분들은 조금 그런 게 좀 약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우리 남성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옆에 있는 아내분들 잘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여성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좀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좀 더 이해심 있게 너그럽게 옆 사람 배우자를 이제 보듬어 주시면 그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했을까요? 배신. 예, 좀 배신도 많이 좀 당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뒤통수 친다 그러잖아요. 배신도 당했지만 또 피치 못할 사정에 내가 저 사람을 등질 수도 있는. 구설보다는 배신. 이게 이분들한테는 조금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배신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다든지 이런 게 정말 가장 큰 상처인데 그럼 이분들은 좀 그런 일들이 좀 많았던가요? 의리 있는 사주예요. 의리 있는데 이 분들이 의리를 딱 내고고 남자들은 뭐 의리 막 TV 광고도 그러더만 의리 이렇긴 하지만 그쵸? 정말 의리 있는 사주인데 내 마음속을 다 내비치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그 마음을 못 알아주고 오히려 이게 화살이 돼서 돌아온다 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받는 그 상처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신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 믿었던 친구, 하물며 내 부모 형제라도. 예, 그런 배신이 이분들한테 조금 삶에 힘든 그런 상황?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그렇죠. 그런 게 힘든 거예요. 그만큼 힘든 일이 또 없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내신다고 하면은 어차피 나하고 인연이 아니다. 딱 마음을 먹고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또 이분들 나름대로의 그 생활을 영위하면서 잘 살아나가시겠죠. 근데 너무 지나간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신이든 모함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거는 그 사람들 그거밖에 안 되는
그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음. 나의 나이 즉 나이 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분들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냥 편안하게 판단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얘기하면서도 조금 가슴은 아프지만 예, 믿었던 사람한테 일 배신이라는 거는 진짜 청천벽력 같은 거죠. 예,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지금은 잘 안 하시겠지만 이 보증이라든가 어떤 거래, 동거래라든가 나 믿고 이거 한번 해줘. 괜찮을 거야. 너무 누구를 너무 믿는 것도 이분한테는 위험해요. 그런 것도 하면 안 되겠네요. 예, 위험해요. 지금까지 진짜로 저희가 좀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정말 더 큰 상처를 받아오셨을 우리 호랑이띠 분들인데 앞으로가 또 중요하잖아요. 앞으로는 중요하죠. 좀 이분들은 좀 어떠한 인간관계를 가져가는 게 또 좋을 것 같은지 또 어떤 인간관계가 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지 듣기는 하되 음. 그걸 다 수용하지 마시고 음. 그냥 제일 믿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 음. 근데 이게 너무 독단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것보단 차라리 독단적으로 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누굴 믿어서 배신당해가지고 혼자 상처받고 가슴 아픈 것보다는 그래 너는 그렇게 독단적으로 살아라. 그냥 그게 이분들한테 더 편해요. 그렇다고 너무 선을 긋지는 마시고 얘기는 듣고 귀는 듣고 귀는 열려 있대 마음을 닫지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내가 내 그 선이 굵을지 아니면 조금 가늘지 이게 생기겠죠. 자기 스스로만의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예,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에서 어느 정도 내 자리가 빛이 날 수 있는 내가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상대방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상대방이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그런 자리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왜냐면 이 갑인생 분들은 지금 지난 그 과거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 이게 좀 더 밝아요. 밝기 때문에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배신은 배신인 거고,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어떤 말인지 네. 알겠네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말씀이 아니라 띠랑 나이만 보고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자신의 생년월일 다 넣어서 보는 게 아무래도 제일 정확한 또 정확한. 그렇죠. 또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